전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이제 기준 양봉이라고도 하고 세력봉이라고도 합니다. 기준 양봉들이 시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까지 장대 양봉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갭을 띄운 상태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원전주가 상승한 이유는 아마존이 원전을 통해서 전력 수급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나로 한 6,800억 정도인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대장주를 먼저 분석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61선과 121선의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준을 잡기가 쉬운데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꼬리가 달리고 조정을 받으면은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종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진엔텍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대장주였습니다. 상승폭이 25% 정도 상승하고 엄봉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진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BHI도 갭 상승 이후에 8%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가 10%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런 라인에서 눌림목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1번 우진엔텍, 2번 BHI, 3번 두산에너빌리티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보시고 영상을 또 이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상승률도 높고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주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고 상승률이 높은 것을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죠. 갭 상승 이후에 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25% 상승을 찍고 엄봉으로 꼬리 달린 엄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거래 대금을 줄이면서 가격 조정을 갭을 거의 메우는 가까이 하락이 나왔죠.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BHI는 갭을 띄운 상태에서 갭을 메우러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엄봉으로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갭 상승 이후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살짝 엄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살짝 갭을 메우고 왔고요. 분차트를 보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갭 상승 이후에 갭을 메우러 내려왔고요. BHI는 이 갭을 메우지는 않았죠. 상승 이후에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가 밀려 내려오면서 갭을 일정 부분 메우러 내려오는 가격 조정을 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뭔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테마주 매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당연히 우진엔텍이 맞습니다. 우진엔텍이 갭 상승도 나왔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대장주를 매매하는 걸 맞습니다만은 시가를 지키지를 못했고요. 엄봉으로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가격 조정이 많이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좋지가 않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BHI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견조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 이후에 견조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틀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HA를 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매수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진엔텍이 대장인 줄은 알았지만 가격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감점을 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켜주고 18,4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들어갈 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장주보다는 BHI를 선택을 했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갭 상승 이후의 꼬리, 전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9,6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매수하게 됐던 거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스타일이나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BHI를 매수할 수도 있고요. 우진엔텍을 매수할 수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은 각자의 매매 스타일이나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것이고 BHI를 매수했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동향을 봤습니다. 물론 패턴에서는 가격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BHI가 우선적으로 저는 관심권에 두고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우진엔텍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크고 대장주이긴 하나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좀 약하다라는. 자, BHI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다.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는 40만 주, 40만 주.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갭을 띄우고 나와 있는 거죠. 갭을 띄운 상태에서 전일 갭 상승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을 줄인 상태에서 조정을 잘 받았고 수급도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BHI를 선택을 했습니다. 수급으로 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43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0만 주가 들어왔고요. 기관 수급으로 올 때는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BHI를 선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3천억짜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고 BHI는 시가총액이 3,200억입니다. 우진엔텍은 시가총액이 1,900억이고요. 시가총액이 1,900억이면서 상승 탄력이 크고 높게 상승했던 우진엔텍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진엔텍은 기관과 외국인의 특별한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또 상승과 하락폭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2천억이나 3천억이나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3천억 정도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적절한 변동성도 가질 수 있고 또 차트의 패턴도 강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지만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라는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결과를 보면 우진엔텍은 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24% 정도 상승이 나왔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테마주는 대장주를 매매해라. 이게 말이 맞는 거죠. 항상 우리가 공부했듯이 대장주를 매매해라. 대장주를 매매하지만 대장주의 흐름이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고 이 가격 조정이 결과론적이 아닌 차트에서 보면은 갭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기존에 물려있던 존버하고 있던 사람들의 투매를 유발시키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오늘 들어 올렸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BHI는 패턴이 좋았다. 전저점을 지지했다라는 부분과 기관과 외국인의 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그러면 최소 못해도 오늘 이전 이 양봉의 고점은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종가 베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시가에서 조금 물량을 드러내고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 또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다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봤어요. 아침에 전고점을 넘어서 강하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원래 이 구간 오전에 시작하고 갭 상승을 하면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한 5% 정도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밀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었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갭 상승을 띄운 만큼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갭 상승할 때 정리하고 반등 줄 때 다 정리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오전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움직였다 그러면 종목을 좀 더 홀딩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질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차익 실현을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이 각각의 종목 패턴 중에서 우리 결과를 보고 나면 우진엔텍을 매매하는 게 가장 좋았죠. 갭 상승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진엔텍이 가장 좋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는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테마의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1순위입니다만은 1순위가 가격 조정을 주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단순하게 테마의 대장주 1등주만 가지고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면 우진엔텍을 매매하는 게 맞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분석해서 수급에 포인트를 두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우진엔텍보다는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소형주보다는 또 약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BH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차트로만 가지고 100% 보지 말고 이런 수급이나 패턴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은 결정적인 거는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테마의 대장주이긴 하나 오히려 BHI는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한 방에 뚫어내기는 힘들고 거래 대금이 아침부터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익을 내고 매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정형화시켜서 말씀해 주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뭐 최대한 정형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100% 정형화 될 수는 없다. 시장과 수급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 차트의 전고점의 유무, 이평선의 배열, 여러 가지 패턴과 지지와 저항이나 이런 추세, 이런 관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지고 또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자, 차트의 패턴과 거래 대금, 수급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